치아가 28개라고 한다면 28개를 다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환자분은 이제 보철 치료를 하셔야 되고 크라운 28개 들어갑니다. 하나에 50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은 1,500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 거기서 치료를 하시겠어요? 바로 나가시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중고차 한 대값. 그래서 치료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딱딱한 거나 뭐 얼음 같은 거나 뭐 오징어 찔린 거 이런 거는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고. 오늘은 촬영이 아니라 원데이 크라운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턱이 워낙 근육이 과하셔갖고 이가 이제 엄청 많이 달아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치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존에 다 닳아서 작아진 소멸 위기에 처했던 제 치아가 이렇게 빵빵하게 바뀌었는데요. 1시간 30분 만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첫날에는 조금 이물감이 있었어요. 아, 쉬운 게 네, 근데 둘째, 셋째 날부터는 괜찮아요? 탁탁탁 들어가는. 아, 잘 맞는 느낌? 근데 이거 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엑스레이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60대 치아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진단할 때.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저 다른 원장님한테도 한번 보셨잖아요. 이게 이해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잘못됐다. 아, 설명은 알겠는데 엑스레이를 보고 자기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PD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충치가 막 엄청 깊거나 신경에 염증이 생겼거나 막 그런 케이스라기보다는 이가 막 써서 다른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다지 막 나타나진 않아요. 그때 저희 치과 처음에 온 게 21년도잖아요. 21년도에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데 인전면 치아 사이에 충치가 조금씩 보이고 그리고 이런데 왼쪽 아래 최근에 치료한 왼쪽 아래 두 개 치아는 이게 많이 다른 거거든요. 다른 분이랑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단 제 거를 좀 보여드려야겠네. 저는 이가 좀 안 다른 편이라 순정치아. 이렇게 보면 뭔가 하트 모양 같죠, 이가. 이 테두리가 보면 하얗죠. 두껍게. 한 겹이 더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가 이게 튼튼하고 단단할수록 저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원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치아 사이 충치라는 것도 여기 보면 이 치아 인전면 사이에도 이렇게 뭔가 딱 예쁘게 나오죠, 하얀색이. 오, 네. 여기 부분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충치가 진행됐다 봐야 되거든요. 이제 알겠죠? 그거 없죠, 하얀 거. 하얀 거 없잖아요. 그 다 다른 거 다 사라진 거예요. 태어날 땐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치아가 좀 어둑어둑하죠. 약간 뭔가 아까처럼 깨끗하지 않잖아요. 이게 충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잘 안 보이죠, 이런 거는. 근데 왜 저는 치아가 대체적으로 기어있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죠. 이 겉에를 싸고 있는. 우리가 흔히 범랑질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그 치아 있잖아요. 이제 다 쓰셨고 속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아껴 써라 하는 게 60대, 70대 돼서 이가 정말 많이 달면은 그때부터는 치료가 정말 어려워져요. 우리가 이가 교모가 심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금니가 무너지면 앞니끼리 받치잖아요. 앞니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은 거의 뭐 교모가 심한 분들은 전악 보철 치료를 하게 되죠. 30대는 흔하진 않아요, 사실. 만약에 뭐 40대, 50대 턱이 이만한 남성분들이 오셨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대략 알잖아요. 이가 많이 달아있고 뭐 그런데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 좀 해주세요. 이가 좀 시리고 좀 못 씻겠네요. 이랬을 때 정말 난감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다 치료가 안 한 치아들밖에 없다 이랬을 때 환자분 이거는 이가 다 달았고 원래보다 교합이 달아있으니까 교합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걸 다시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하얀색 테두리를 우리가 크라운을 씌워서 인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크라운이 여기 두 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이 높아졌겠죠, 왼쪽이 교합이. 그럼 여기가 오른쪽은 어떻게 했어요? 뜨겠죠. 물론 교모가 됐으면 여기도 해줘야 되고 그럼 오른쪽도 해야겠네. 오른쪽도 높이를 높여서 해줘야겠다. 크라운 이미 8개 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앞에는 다 뜨겠죠. 그럼 여기도 해야겠네. 여기도 합시다. 여기도 해야 돼요. 만약에 어금니 다 했어. 16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는 앞니 12개는 다 뜨겠죠. 앞니도 해야 돼, 앞니도. 치아가 28개라고 한다면 28개를 다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환자분은 이제 보철 치료를 하셔야 되고 크라운 28개 들어갑니다. 하나에 50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 1,5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치료를 하시겠어요? 바로 나가시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중고차 될 값. 그래서 치료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거를 100% 이해해서 그럼 내가 크라운 이제는 해야겠다 하실 분이 사실 몇 없거든요. 근데 간혹 있어요. 저희 치과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는 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과에 가면 이건 치료가 안 된다 그래요. 난 정말 의지가 있어. 이런 분들은 치료로 이제 의지가 있으면 이어지는 거고 그냥 이제 치과에 와서 크라운 30개 하라는데 이러면은 누가 그거를 가족한테 얘기하면 가족이 뭐라 그러겠어. 그런 것처럼 어쨌든 치료가 이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교모된 치아는 치료가 어렵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합이 이제 거상되는 치료 자체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치료예요. 우리가 대부분 뭐 임플란트 하나, 크라운 하나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교합에 맞추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교합을 거상한다는 거는 새로운 교합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D님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로 이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좀 더 힘들어질 거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21년도에 저희 치과에 왔을 때 초진 사진이거든요. 일단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왼쪽 아래만 한번 보세요. 하얀색 테두리 살짝 보이는 게 이게 범랑질이라는 거고 점점 노래지면 범랑질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란 아예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치아 속살이 다 노출된 건데 이게 이제 21년도 그리고 올해 치료하실 때 보면 어때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아까 구덩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올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5년 지났는데 이가 5년 전보다 훨씬 더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범랑질이 단단한 치아가 있을 때는 치아가 덜 닳거든요. 근데 한번 그게 없어져서 상아질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계속 닳아요, 빠르게.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데는 아직까지는 여기가 조금 그렇고 조금 덜하죠. 근데 다른 데도 이제 점점 급속도로 닳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제가 씹을 때마다 살짝 시린 게 다. 그렇죠. 닳고 있어서 시린 거죠. 서서히 다른 게 아니라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부러져서 이게 노출됐다 그러면 엄청 시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덜 시린 이유는 살도 이제 굳은 살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아도 쓰다 보면 안쪽이 강화돼서 좀 단단해져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노출이 돼서 원래는 시린 게 맞지만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시리네. 근데 뭐 내가 못 참을 정도는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가 점점 닳아도 그거를 이제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이가 확 이제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교모가 많이 일어나있나요? 나이가 든다고 교모가 다 일어나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뭐 여성분들은 교모가 훨씬 적고 이제 딱 봐도 턱이 좀 네모나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 이런 분들 사각턱이시고 그리고 뼈가 튼튼한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치아를 50년, 60년 쓰면은 어딘가는 힘을 받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치아에 온전히 이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왼쪽 아래 신경치료해서 고철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부분은 아마 이제 그 다음으로 심한 오른쪽 아래 여기도 이제 해야겠죠. 이게 또 5년 전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마 5년 뒤에 이제 예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5년 뒤에는 치아가 어디까지 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그냥 보철을 크라운을 2개를 씌우거나 아니면은 신경치료를 해서 씌우거나 둘 중 하나로 가는데 교모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안 하고 치아를 깎아서 씌울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할 거예요. 아마 조금 시린 게 심할 수도 있어서 신경치료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저만큼 다르신 분이요? 뭐 그렇긴 한데 이분은 70이요? 이제 올해 70이시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이제 처음에 오셨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만 보면 이제 조금 보이시죠? 이가 많이 좀 닳아있네? 원래 치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오신 이유도 이가 많이 닳고 제일 이제 불편하신 부분은 사실 왼쪽 위의 앞니랑 아래 앞니가 많이 흔들려서 오셨어요. 사실 그 이유가 앞니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금니가 이제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가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니가 흔들려서 오셨을 때 어금니 다 씌우셔야 됩니다 하면은 그게 바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분도 계속 이제 불편해 오셨으니까 이제는 치료를 해야겠다 해서 치료를 하신 거고 제가 초진 때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왼쪽 위에 어금니,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거 보이시죠?
아까 이 주황색이 노출되다 못해서 이제 빨간색까지 노출되는 이 신경이거든요, 안에. 아 제가 더 진화하면 진화한 거죠, 이게. 한 10년 정도 더 진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은 신경이 비쳐 보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이가 깨졌다면 시려서 못 버텨요. 근데 이분은 계속 이 상태로 조금씩 달아왔으니까 이 상태로도 그냥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오른쪽 위에를 임플란트 이제 3개를 하신 분인데, 임플란트 보철도 전부 다 깨졌어요. 이게 원래 이게 금속 부분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못 버티는 거예요. 워낙 이제 뭐 이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교합 거상을 해서 크라운을 다 씌우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지금 PD님은 그냥 씌웠잖아요, 교합이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교합을 유지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분은 아까 말했듯이 앞니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니 위에 거는 뺐어야 됐고, 그 아래 거는 사실 이것도 뺐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금니가 더 급하니까 일단 교합 거상을 해서 위에는 일단 얘를 빼고 아래는 좀 지켜보자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합을 다 높여서 이런 식으로 어금니를 다 씌웠어요. 와, 몇 개예요? 모르겠어요. 한 10몇 개 될 텐데 최소한으로 씌웠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임플란트 그대로 두고 어금니 교합을 이렇게 높여서, 앞니는 얘는 이제 뿌리는 뺐고 보철물을 만들어 줬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아래 치아가 이제 엄청 많이 흔들렸었는데 교합을 높여서 닿지 않게 만들어 주니까 지금까지 안 빼고 쓰고 계세요. 괜찮아졌어요, 이가. 그래서 이제 원인은 어금니 때문이었다. 앞니가 흔들리는 것도. 위에 임플란트도 사실 흔들려서 이분은 위에 임플란트도 다시 제가 심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초에 오셨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 이제 예정이고, 나머지 이제 교합 거상해서 잘 쓰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아래 앞니 그대로 잇몸이 안 좋은데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은 최소한의 교합 거상으로 보철을 수복한 케이스라 그래도 되게 잘 치료가 됐죠. 대략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시죠? 아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이제 교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랑 처음에 만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분들이 치료에 대한 얘기를 설득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과잉 진료다 이런 얘기가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한두 개 정도 치료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이런 전악 보철이나 이런 게 오로지 정답은 아니고 다른 뭐 원인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한 분들을 치료의 영역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전악 보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좀 아시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교모가 아까 PD님 같은 경우에는 5년 내로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뭐 잇몸 질환이라든지 이런 교모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진행되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 확 진행되고,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이제 가장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많이 결국엔 스트레스가 제일 크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그리고 이제 뭐 밤에 이제 이를 꽉 물거나 이갈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치료를 얘기를 했지만 더 진행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나이트가드, 이갈이 장치 같은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그리고 뭐 식습관 같은 건 당연히 딱딱한 거나 뭐 얼음 같은 거나 뭐 오징어 질긴 거 이런 거는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내 이가 튼튼하다고 과신하면 안 되고 항상 이는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